그런 거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은 이제 내보내 헌병대 뭐 이사차 불러갖고 갖다 대고 막 퇴거시키고 못할 짓을 한 것 같은데 불시에 가갖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서류상으로는 거주인데 자기 가족 놔두고 자기는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분이 서울에 근무를 안 해요. 계급은 높은데 그렇지만 애가 고3이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고3도 여기 안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불시에 몇 번 방문해버리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제 기억이 전성기 때 하루에 공군 안에서 전화통을 제 이제 그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통에 50통이 오는 거 50통. 전부 욕인 거죠. 어떤 경우는 읍소. 이 있는데 원스타인데 내가 네 3년 후배야 뭐 이러는 거거든요. 뭐 그거 다 공사하는 후배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요. 엄청 싸가지를 제가 시전했죠. 왜냐하면 저는 승진 안 할 거니까. 50통의 전화를 막 협박 전화 받고 제가 다 저가 타깃이 돼가지고 우리 부대가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사관들이 저한테 좀 살살 하시라고 우리 너무 피곤하다 이제 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극상도 당하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영상에 얘기했지만 저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제 피곤하니까 저한테는 불만을 말을 못 하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리 병사 한 명한테 혼냈는데 그 군무원이라고 있거든요. 9급, 7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한참 미치죠. 저는 과장이고. 근데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저한테 막 병사들 다 오는데 막 욕하고 막 욕의 내용이 뭐냐면 잘났다 잘났다지. 잘난 체하고 제가 좀 싸가지가 없긴 없죠. 그러니까 뭐 욕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군대에서 가오가 있잖아요. 병사들이 다 보는데 그 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워낙에 별난 짓을 하니까 이제 부대에 스트레스가 오니까 제 주변 분들을 괴롭힌 거죠. 군대 감사실에 힘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게 즐긴 거죠. 막 버팅기고 막 즐기니까 이제 그분들이 쌓였다가 저한테 이제 쏟아낸 건데 그런 꼴도 당하고 그랬지만 뭐 결국은 제가 제대해서 한번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전설이 되어 있더라고. 저는 뭐 원스타 와이프하고 원성 높이고 싸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투스타 와이프하고는 안 싸웠는데 투스타 와이프하고 싸웠다는 게 약간 과장되잖아요. 이야기가 뭐 그렇게 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로 과장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저 같은 이제 직업 군인이 아닌 이런 군인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공군 전체에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제만 나가면.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자마자 하사관한테 그걸 주고 옛날로 다시 복귀가 됐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득을 받았던 분들은 계급이 낮은 분들. 실제로 국방부나 이런 데 급하게 발령받은 소령, 중령들. 그분들이 진짜로 그 아파트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저의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은 발언권이 없고 저한테 쫓겨난 고참 대령, 원스타 이런 평생 제가 원수인 거죠. 저게 뭔데 뭐 이런 거죠. 오라이 돼버렸죠. 뭐 안타깝고 뭐 한편으로는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런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신뢰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뭐 절대 얘기하지 마라 뭐 창피하다 뭐 이래요. 아무튼 근데 저는 또 작가님 이렇게 보면서 하나 또 되게 신기했다고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아시게 되고 그때부터 거의 뭐 10년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그냥 올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 뭐 가깝거나 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항상 무시당하고 뭐 이런 그런 세월을 지나시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2월인데 제 첫 책 비트코인 강했다 책의 초판 발행일이 5월 20 며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여러 번 내보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출판사가 한 달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말에 원고를 넘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아마 4월 중순에 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발견하고 깨닫는데 한 적어도 한 3주 걸렸을 테니까 3월 중순에 깨닫고 책을 한 달 동안 쓴 거니까 잠을 안 잔 거죠. 진짜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막 각성 상태였던 거죠. 좀 이렇게 미쳤던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로다가 이제 막 주변에 책 주고 막 사라 그러고 협박하고 막 안 사면 막 뭐라 그러고 했는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죠. 몇 개월 안 지나서. 그다음부터 좀 기가 죽어가지고 별로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뭐 저는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이 생겼고 계속 얘기한 건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이제 안 들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그 당시에 이제 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완성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회사 일을 전화로 지시하지만 이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낮에 만날 수 있는 남자 어른이 저밖에 없는 거죠.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갖고 제가 계속 와야 되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들어주면 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무역하시고 이런 분에서 역시 빠르다, 비트코인 이해하시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제가 당한 거죠. 하나 동의 안 하시면서 동의하는 척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주로 장인어른한테 주로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 아내는 최근에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 우리 아빠한테 설명하는 그 내공으로 지금이 된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것도 말이 된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이제 칼럼 받아주더라고. 2014년도는 어느 신문사에 칼럼 보냈는데 칼럼 자체가 안 실렸는데 2017년도에 이제 잡지사에 칼럼 쓰고 매주 썼으니까 그것도 그 칼럼 쓰다 보면 매주 한 2년 썼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일주일이. 자료조사 한 3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 동안 구상하고 하루 동안 쓰고 이제 넘기고 하면 일주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생활을 2년 하면서 저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칼럼을 새로운 이야기를 아무리 비트코인이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2년 내내 매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비트코인이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주기적으로 올라와 사람들 깜짝 놀래키니까 그때마다 이제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좀 침체하고 그러면 저도 뭐 피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이 삶에서 오는 그 안 좋은 스트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알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막 신나서 떠들어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딱 짓는데
표정을 딱 짓는데 뭐 제가 그렇게 떠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3년 주기 인간관계가 있어요. 3년마다 시장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고주함이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수준이 3년 전 설명 그대로 또 물어봐요.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고민하다가 우리 지인들 전화 받는 게 너무 지겨워서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유튜브를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비까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이제 놔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저의 경우는 대학교 때 진짜 책을 많이 대학교 때 진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백일서를 쓰는 그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당시 한참 전성기 진짜 눈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겠죠. 그때 좀 부끄럽지만 하루에 2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2권씩도 읽었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한 권이 2주 걸린다, 2주. 그때는 뭐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붙으면 꼭 제가 밥을 사주면서 대학 가면 독서해라. 근데 1년에 12권은 절대 못 읽는다. 근데 1년에 100권은 읽는다. 이상하죠? 네. 왜 12권은 못 읽냐면 1년에 12권 책을 읽는다. 자기 전공 말고 책을 읽으려면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거죠. 한 달에 한 권씩은 못 읽습니다. 바빠요. 다 밀려요. 연애해야 되고 취업 공부해야 되고. 근데 1년에 100권 읽어요. 책만 읽는 거니. 다 포기하고 책만 읽으라는 거. 그 말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대부 못 하겠죠. 근데 1년에 100권씩 20대 한 몇 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개안합니다. 개안. 누구나 천재가 될걸요. 제가 천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저는 독서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어쨌건 책을 놓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성기 때처럼 뭐 1년에 수백 권을 읽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 넘었는데 이 나이에 또 개안이 가능합니까? 일단 눈이 안 따라요. 눈이. 노안이도 와가지고 네, 노안 오고 진짜 힘듭니다. 개안하기 전에 눈을 버리지 않을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계시기에만 아까운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별 오늘 말씀하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네.